안녕하십니까. 위클리버풀의 시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위클리버풀로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리버풀의 소식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라운드 리버풀이 레스터시티와의 맞대결에서 2대1로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패배를 완벽하게 잊은 리버풀은 리그 8경기에서 승점 24점을 거두며 우승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PK 득점으로 승리를 얻은 리버풀이기에 이 경기 내용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화제거리가 있겠지만 이날 경기의 진짜 포인트는 사실상 전력 외로 취급받고 있던 리버풀의 월클 수비수, 바로 데안 로브렌의 깜짝 선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로브렌의 선발이 처음은 아닙니다. 로브렌은 지난 리그컵 경기에 출전해 리버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로브렌이 그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이 워낙 미미했었기 때문에 한동안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태클 1회, 공중볼 경합 5회, 클리어링 4회 등 평점 7.7을 기록해 7.4점 받은 반다이크보다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제대로 캐리합니다. 심지어 메디슨의 득점 장면도 이 로브렌의 실수에서 나온 게 아닌 반다이크가 메디슨을 놓쳐서 나온 실점이었기에 이날 로브렌의 활약은 100점에 가까웠습니다. 3부 리그를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리그 3위인 팀을 상대로는 철벽의 모습을 보여준 로브렌. 이제는 잊혀진 이름, 의적풀의 마지막 후계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레스터의 페레즈가 랄라나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나와 화제입니다. 두 선수가 다툰 이유가 카메라에 공개되지 않아서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경기 종료 후 레스터 감독 로저스에 의해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로저스에 의하면 경기 종료 후에 로버트슨이 페레즈를 손으로 밀쳤고 이 페레즈가 로버트슨에게 분노를 표하자 로버트슨이 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랄라나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다가 멱살을 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피해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EPL 선수들이 스킨십이 좀 강합니다. 아마 로버트슨도 이 극적인 승부에 조금 흥분해서 페레즈에게 강한 스킨십을 시도했던 것 같고 이 페레즈 입장에서도 패배가 많이 아쉬워서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두 선수가 아무쪼록 크게 감정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의 최대 라이벌이 될 맨시티가 홈에서 올브스를 상대로 2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맨시티는 노리치전에 이어서 리그 두 번째 패배를 얻게 되었는데요. 노리치전에서의 패배는 이 노리치의 인생 경기와 맨시티의 소소한 실수에서 나온 기적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이번 패배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었던 이 맨시티의 주전 센터백의 이탈에 대한 약점을 울브스가 정확하게 노려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맨시티에게 더 뼈아픈 패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 패배가 좀 억울할 만도 한 게 시즌 시작과 동시에 주전 센터백 2명을 잃어버린 데다가 공격의 중심인 데브라이너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고 거기에 리그에서 고작 1무 1패를 했을 뿐인데 이 1위인 팀과 승점 8점 차이가 나고 있으니 자신들의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간다는 건 용납이 안 될 테고 당연히 무리해서 공격을 했겠고 그 결과가 패배로 이어져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리버풀 역시 완벽하게 준비해온 레스터를 상대로 조금 힘들긴 했었습니다만 홈에서 꾸역꾸역 승리를 거뒀듯이 맨시티 정도의 팀이라면 이 울브스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홈에서 반드시 승리를 했어야만 합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패배하면 안 되는 패배를 냈고 이로 인해 리버풀이 우승 경쟁에 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30경기 이상 남아있는 이 리그 일정 속에서 울브스가 벌어준 이 승점 3점이 리버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며칠 전 제가 프리뷰 영상에 리그 최악의 팀으로 뉴캐슬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지간하면 제 말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리그 최악의 팀이라 생각한 뉴캐슬이 멋진 경기력을 보이며 맨유를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뉴캐슬은 2년 연속 홈에서 맨유를 잡아내며 지난 시즌 5년 만에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것에 이어 또 하나의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로 맨유는 리그 8경기 2승 3무 3패를 기록해 강등권과 승점 2점 차이까지 따라잡히게 됐는데요. 이제 정말 강등권과 불과 한 경기차까지 따라잡히게 되어 맨유의 분위기가 정말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라운드에서 맨유의 원정을 치르게 될 리버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의 맨유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추후에 제가 맨유 프리뷰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맨유는 리버풀 입장에서 절대로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지난 시즌 맨유가 좋지 못했음에도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지 않았었고, 지난 시즌 맨유가 좋지 못했음에도 이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지 않았었고, 리버풀은 2014년 3월을 마지막으로 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맨유는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패배한다면 솔샤르 경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안간힘을 다해서 리버풀을 상대할 거고, 리버풀은 이 경기의 승리에 솔샤르를 경질시킨다면 무리뉴에 이어서 2번 연속 맨유 감독을 갈아치우는 진기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맨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프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테니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간 리버풀 소식을 다루는 이 위클 리버풀, 거의 3달 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더 많은 리버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